우리가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공간이면 그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이제 힘이 든다거나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있다 하는 쪽이 인덕턴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기장이 없는 곳은 플럭스가 없겠지만 돼 있는데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8.13번인데 이거 보면 two axial circular wire가 되어 있거든요. A 관계 A이고 관계 B이거든요. 거리가 H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이때 뮤추얼 인덕턴스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I에 대해서 여기에 이번 루프에 생기는 뮤추얼 인덕턴스니까 여기에 이 전류에 의해서 다른 쪽 전류 루프가 그리는 플럭스 있죠? 그 플럭스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양이 바로 뮤추얼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표현할 때 그 플럭스는 플럭스는 1번, 2번 있으면 플럭스가 잠깐만요. 플럭스가 이제 1번에 의한 1번에 의한 1번에 의한 2번, 2번에 의한 1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1번에 의한 2번, 1번에 의한 2번, 1번 루프에 의한 2번의 플럭스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얘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B에 1번에 의했을 때 DS2가 이제 바로 1번 서클 루프에 의해서 여기에 자기장이 B1이 생깁니다. 이 B1을 지나가겠죠?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감싸는 방향이면, 오른쪽으로 감정해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지나갈 거죠. 그죠?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루프를 이제 한다 그랬을 때 1번에 의한 자기장에다가 2번의 루프가 그리는 면적을 이제 플러스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컬 A1에 대해서 DS2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S2 표현하고 얘는 이제 여러분 그 벡터 아이덴티티 따라서 A1에 DL 어, 2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루프가 이게 스톡스 티어렘이죠. 왜냐하면 이 면적에 대해서 컬로 표현되는 것은 면적에 있는 것은 이 S2를 그리는 이 서킷 바운드를 따라서 이걸로 선적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플럭스 계산할 때는 다 면적분으로 다 계산했었거든요. 면적분 계산했었는데 이 면적분을 이렇게 B가 컬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용하고 좀 여기 간추락돼 있는 거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루프로 바꿔서 이렇게 선적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작은 1번 요 루프에 의해서 2번 루프 쪽에 생기는 이 면적분을 다 할 필요 없이 요 선을 따라서만 하면 되고 요게 이제 앞서 요 루프 하나에 의해서 임의의 위치 R일 때 그 벡터 포텐셜을 계산을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A가 4파이분의 뮤 제로에 뮤 제로에 M 곱하기 AR의 R 제곱이란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었죠. 이 중심으로부터 R 떨어져 있고 전류가 I 흐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A 벡터는 4파이분의 뮤 제로에 M에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었습니다. 표현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4파이분의 뮤 제로 M 벡터는
그 단면적이 파이 A 제곱에다가 I1을 곱을 하고요. A의 G입니다. 그래서 M이 AG 방향의 IA 제곱이 면적이고, 면적에다가 I1을 곱을 해주고 AG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pi A 제곱 I1의 AG에다가, 이게 R 제곱 나눠주고요. 곱하기 A의 R인데요. 이게 이제 AG하고 AR인데, 그러면 AG와 AR은 AR하고 AG하고 해보면 방향은 A 파이 방향이고요. 그 벡터 계산해 보시죠. AG하고 AR을 AG하고 AR을 해보면 손으로 해보면 이 방향이 되고요. A 파이가 되고요. 크기는 이 사이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 어, 4 R 제곱분의 U 제로의 I의 I1의 A 제곱의 A 제곱의 사인 세타의 A의 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U 제로 I1의 A 제곱의 사인 세타의 A 파이다 R 제곱에. 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R 떨어지는 vez이 여기 나오고요. 여기 문제의 중심은 이제 이두 번째 루프가 H 중심하고 사이 거리는 H잖아요. 그 거리가 H입니다. H니까 여기 B니까 이 R의 제곱은 H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4배의 H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뮤 제로의 I1의 어, I1의 음, 음, A제곱 이게 음, 잠깐만요. A제곱이 되고요. 여기서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사인 세타는 요 거리분의 요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H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사인 세타입니다. 이거 A 파입니다. 저거를 해보면 4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2분의 3성의 U0 I1의 A제곱 B의 A 파이다. 이게 바로 A1이다. 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1번 서킷에 의해서 2번 루프의 선을 따라서 생기는 A1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 플럭스가 이렇게 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플럭스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DL2니까 L2니까 여기에 이제 이 루프를 돌아가면서 2번 설계 돌아가는 거니까 한 바퀴 돌면 DL2를 돌면 얘가 일정하니까 한 바퀴 돌면 그 사이에 1번 서킷에서 2번 생기는 플럭스는 여기다가 4 H제곱 플러스 B제곱의 2분의 3성의 U0 I1의 A제곱 B에다가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렇게 또는 2파이 B. 이게 반개 B니까 한 바퀴 2파이 B입니다. 이래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플럭스가 됐으니까요. 플럭스 됐으니까, 이제 뮤추얼 인덕턴스는, 실제 전류, I1, 여기서 만들어진 전류, 1에 의해서 2에 미친 플럭스는, I1에 대해서, 1번에 의해서, 이거를, 어, 음, 1에 의해서 2가 되니까요. 이 I1을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4, H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이게 H제곱 플러스 B제곱의 2분의 삼성의 U0 I1의 A제곱 B의 2파이 B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 뮤추얼 인덕턴스가 이 전류에 대해서 플럭스를 미친 거를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2가 약분이 되고요. 되면 H제곱 플러스 B제곱의 2분의 3성의 U0의 I1의 A제곱 B제곱 파이
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H가 B보다 무지 크다라는 조건을 많이 쓴다 그러면 H가 B보다 무지 크다 한다 그러면 여기 H제곱 플러스 B제곱 2분의 3성인데 햄의 상호이동에서는 그냥 H3성 거의 0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뮤 제로에 i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i로 나눠주고 A제곱 B제곱 파이 A제곱 B제곱 어, 여기, 이가 있군요. 이가 있고, EH제곱분의, EH3성의, 뮤의, 저를 파이의 A제곱, B제곱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호 유도계수가 되는데요. 그걸 보면 결과가 다 문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 사이에, 지금 밑에 게 반경 A, 위에 게 반경 B인데, 거리가 H인데요. 요 사이에, 상호 유도계수, 이 전류가 바뀌면, 요 위에도 전류가 같이 바뀌는 상호 유도계수는 보면,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줄어드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둘 사이에 많이 유도되게 하려고 그러면, 둘 다 크게 키우는 게 낫겠죠. 그죠? 거리는 가깝게 하고. 그럼 이 둘 사이에 한쪽의 전류가 바뀔 때, 다른 쪽의 전류가 유도되는 게 훨씬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그 식에 대해서도 음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덕턴스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 마그넷 서킷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킷 같은 거는 이제 어, 제가 조금 이론을 조금 얘기를 하고 나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 잠시 이제 앞으로 왔던 그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아까 일렉트릭 필드와 마이너스 필드 처음에 제가 먼저 얘기하고 진행했던 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만 두 개의 그 컨셉을 실제 컨셉하고 좀 시간차를 두고 복습한다 생각하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문제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질문인가? 예. 자,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할 때, 제가 타임 하모닉 필드인 경우에 웨이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미분 방정식은, 현미분 방정식은 공간에 대해 진행하는 파다라는 것을 쭉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거하고 시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페이서 테크닉, 페이서 form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 한다 그랬을 때 앞에 공간에 대한 term과 시간에 대한 term을 이렇게 나누고요. 나누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제 물리적인 부분은 리얼 파트로 한다 그랬을 때 막셀 방정식이 이렇게 다 바뀐다. 라는 거를 한 오메가 그리고 이 포리어의 컴포넌트에 대한 막스 방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쵸? 아까 첫 시간에 배웠죠, 그죠? 네, 배웠는데 여기서 그 웨이브가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그까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걸 웨이브라 그랬는데, 우리가 매질이 있는 경우, 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매질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매질은 저항도 매질이고, 금속도 매질이고, 소금물도 매질이고, 그리고 바닷물도 매질일 거잖아요. 그죠? 그 바닷물 속에서 전파가 잘 진행될 것이냐. 잘 진행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금물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전기장을 딱 전기장이 걸려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보면, 전기장이 딱 걸려 있으면 E는 딱 걸려 있으면 J는 시그마 E라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있다 그러면 전기장이 걸리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일렉트릭 필드에 있을 때 얘가 저런체면 전도도가 없어서 전류가 안 흐르지만 단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흐르지만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컨덕티비티가 있으면 전류 흘러서 열이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자기파가 이제 웨이브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퍼게이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시그마가 0이 아닌 경우인데 여기에 로시 다이렉트릭인 경우. 다이렉트릭인데 약간의 전기 전도도가 있어서 0이 아닙니다. 0이 있어서 얘가 좀 손실을 입습니다. 손실을 입어서 얘기할 때 partially conducting medium이다. 약간 전기 전도도가 있는 미디엄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웹 프로파일 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그 막셀 방정식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컬 ES, 컬 HS, 다이벌 DS, 다이벌 BS일 때, 이제 다이렉트릭이니까 차지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차지가 없다고 하면 로 S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다이버전스 DS. 네, 하모닉 필드고요. 하모닉 필드이고, 이거는 0이고, 다이버전스 BS도 0이고, 그러니까 BS, E의 J 오메가 T가 D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D는 여기다 리얼 파트를 이제 한 겁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열에 있을 때, 이제, 그 밑에 컬, ES, ES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HS 컬 HS는 JS 플러스 그다음에 J 오메가 입실론의 ES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왜 이래 되느냐? 보면 아까 J 오메가 DS잖아요. DS는 입실론이니까 입실론 ES니까 이게 J 오메가 입실론 ES 바뀐 거고요. 여기는 JS는 여기 JS로 온 거고 컬 HS고요. 컬 ES는 ES인데 BS가 뮤 H니까 J 뮤 HS 된 거고요. 다이버전스 DS는 우리가 약간의 시그마가 있는 그런 다이렉트릭 미디엄인 경우에 유전체인 경우에 로S가 이제 프리 차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다이버전스 DS는 0, DS는 0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이버전스의 ES는 0, 그다음에 다이버전스의 HS는 0 이렇게 미디엄을 단순화시켜서요. 우리가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이런 미디엄에서 이런 미디엄이 로스티한 다이렉트릭 미디엄 재료의 속에서의 전기장과 자기장이거든요. 이렇게 자기장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잠깐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 약간 있어서 전기장이 걸리면 약간의 전류가 흐르거든요. 흐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보면 J가 시그마 E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전류 커런 덴시티는 전기장에 걸려 있을 때 전기 전도도를 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JS 파트가 뭐가 되냐면 이게 시그마의 ES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J는 시그마 E니까 이제 이 J 값이 시그마 Es니까 식이 막셀 방식 4개가 하모닉 필드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D 필드는 리얼 파트에 표현되고 다 오메가 성분에 대해서만 본다 그랬을 때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잘 적당히 하면 다 연립 방정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ES나 HS는 다 연립 방정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식 4개가 지금 ES와 H 표현되어 있으니까 과연 이 로시한 다이렉트릭 내에서 즉 partially conducting한 미디엄에서 즉 시그마가 0이 아닌 전기 전도도가 약간의 있는 그런 미디엄 절연체 덜 절연체에 있다 그러면 이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넷 필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지금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왠지 커플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컬을 취하면 컬에 컬 ES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뮤의 컬 HS인데요. 컬 HS는 요 밑에 게 바로 들어가서 시그마 ES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의 ES다. 라는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컬 ES는 여기다 제가 컬을 양쪽에 취했거든요. 컬 취하고 컬 취하니까 컬 HS는 마이너스 J 오메가 뮤를 앞에 내세우고 컬 HS 밑에서 시그마 ES 더하기 J 오메가 입실론 ES 했으니까 얘를 싹 바꿔준 겁니다. 그 식을 바꿔줬더니 얘는 순수 ES에 관한 식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ES 전기장에 대한 포리어 컴포넌트만 오메가 시간의 성분에서 포리어 컴포넌트가 남았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 보면 다이버전스 ES 벡터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ES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다이버전스 ES가 앞에서 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날아갑니다. 이렇게. 0을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러자 보면 여기서 넘겼을 때 음, 어, 라플라시안 ES는 J 오메가 뮤 시그마의 ES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의 ES입니다. 그럼 이거는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 플러스 J 오메가 뮤 시그마의 ES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J 오메가 뮤하고 시그마 하게 되면 이거를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양변에 이렇게 해주고 라플라시안 ES는 J 오메가 뮤 입실론 J 오메가 뮤 시그마 ES고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맞죠? 플러스 오메가 뮤 입실론에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에 ES 되고 ES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 플러스 J 오메가 뮤 시그마 ES로 됩니다.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떻게 쓰시냐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는 원래 자기 자신에다가 앞에 개수만 바뀐 거구나 한 겁니다. 그럼 공간에서 2차 미분을 한 게 앞에 개수만 바뀌었다 하니까 굉장히 쉬운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2차 미분.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라플라시안의 ES를 어느 특정한 그런 감마의 ES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는 0이다. 그리고 이 감마 제곱은 이제 여기서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 플러스 j 오메가 뮤 시그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표현해 보면 이제 어, 이 HS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HS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서 보면 그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양변 컬을 취하면요. 컬 HS를 해보면 여기에 시그마에 컬 ES 더하기 J 오메가 입실론의 컬 ES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게 되면 요거는 똑같이 보면 다이펄전스 HS에다가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HS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컬 ES는 위에서 요거였으니까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에다가 컬 ES가 보니까 마이너스 J 오메가 뮤의 HS가 됩니다. 그래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이버전트 HS가 여기서 0이라 그랬잖아요. 0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0으로 빨리면 라플라시안 HS는 똑같이 J 오메가 뮤의 어, 뮤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입실론의 HS다라는 겁니다. 요 식은 HS식하고 그 다음에 요 ES식하고 같죠, 그죠? 같아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 같은가요? 뭐가 제 오메가 봅시다. 이거 있고
여기 그거가 틀렸네. 여기 그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 이게. 왜냐면 여기 j 오메가 뮤하고 j 오메가 엡실론하고 오메가 저거 여기 마이너스 돼야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고. 음, 이렇게 되고, 여기도, 저 식이 지금 j 오메가 뮤하고 그다음에 시그마 앞으로 j 오메가 입실론이 같습니다. 형태가 같죠? 그래서 그걸 보면 라플라시안의 hs도 마이너스 감마 제곱의 hs는 0이다. 라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포리어 컴포넌트하고 HS 그 마을 필드에 대한 포리어 컴포넌트가 둘 다 이 그 제곱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고 뭐 여러분 그 계산을 길게 안 해봐도 요거는 이제 어 전에 보면 이 필드가 이 필드 ES는 E의 감마 어, 감마 치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가 ES가 x 방향의 성분이고 g에 대한 함수입니다. g에 대한 함수고 그다음에 x 방향에 대한 이 포리 컴포넌트고 x 방향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G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필드는, 이게, 진행하는 데 X 방향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요거에 이제 라플라시안의 ES를 한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요 값은 결과적으로 보면, D 제곱의 E의 X의 S의 D 제곱 G, 는 감마 제곱에 이 XS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감마 이 제곱이니까 이제 이 필드가 G 방향이 이 제로의 E의 마이너스 감마지 플러스 이 제로 프라임의 E의 플러스 감마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표현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네, 분명한 거는 지금 감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냐면요.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로시한 그런 다이렉트가 있을 때 여기에 그 일렉트릭 필드와 마을 필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허수가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허수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감마가 실수라면 G가 뭐 안 들어갔을 때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0이 되고 얘는 감마가 양수라면 G가 뭐 안 들어가면 발산하잖아요. 발산하니까 따지고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피지컬하지 않은 무한대로 발산해서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감마가 실수부가 양수라 그랬을 때 얘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 뒤에 거는 맞지 않고 앞에 것만 형태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날아가고 이런 형태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마 값이 뭐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값이 될 텐데요. 이게 이제 propagation constant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에 대해서 진행할 때 어떤 진행 상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감마라는 게 진행 상수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감마가 뭐였냐면 이거거든요. 감마라는 것이 어, J 오메가 뮤 시그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면 얘를 딱 봤을 때 감마가 지금 원래 이 매질의 전기 전도도, 이 매질의 투자율, 이 매질의 유전율, 그리고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각 주파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 감마 제곱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 필드는 감마의 일성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감마를 실제 제곱했는 게 허수부가 있고 실수부가 있으니까 이 감마는 똑같이 실수부, 허수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마를 이제 구하면 감마를 구해서 이런 그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감을 가져보자라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목표인데, 그래서 감마를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면 요 뒤에 이걸 보면 다시 보면 알파 2의 x 후력 G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 제로에 2의 마이너스 알파는 2의 마이너스의 알파의 G에 어, 2의 마이너스 J 베타 G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감마를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이렇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눈다면 여기 감마의 앞에 알파 파트는 진행하면서 얘가 줄어드는,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E의 마이너스 J 베타 G, 허스파, 프로파게이션 컨스턴트의 허스 파트는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하는, 오실레이션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게이션 컨스턴트 감마를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두고 여기에서 알파하고 J 베타가 뭐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말씀을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그 요새 있을 때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 계산만 하면 일단 의미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요거에 제곱을 했을 때 요 실수부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이 되고요. 얘 제곱했는 게 2 알파 베타가 여기에서 호수 파트 오메가 뮤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는 거죠. 풀어보면 알파, 베타를, 베타는 이 알파분의 오메가 뮤 시그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제곱에 오메가 뮤 시그마의 제곱 했는 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거는 알파 4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제곱 시그마 제곱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근해 공식 딱 쓰면 되겠죠, 그죠? 근해 공식 딱 쓰면 알파 제곱이 2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의 제곱 플러스 4배의 오메가 제곱 뮤 제곱 시그마 제곱 했는 게 이 알파 근의 공식에 따라서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알파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마이너스는 성립 안 하죠. 마이너스는 빼고 이제 여기에 2를 이제 2가 들어가면 루트에 오메가 제곱 뮤 제곱 시그마 제곱 플러스 4분의 어, 4분의 오메가 제곱 오메가 4성 오메가 4성 뮤 제곱 입실론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이다. 여기 알파 제곱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니까 알파 제곱 양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파 오메가 제곱하고 묶어내면요. 어, 음, 이거를 오메가 제곱에 어, 오메가 제곱을 묶어내면 음, 이걸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음, 4분의 이거를 2분의 뮤 입실론 제가 뭐를 뽑아낼 때 4분의 2분의 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 그럼 이거를
2분의 뮤 입실론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메가 제곱 뽑아내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오메가 4성의 뮤 제곱 입실론 제곱이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1이겠죠. 그죠? 1 더하기 오메가 4성 뮤 제곱 입실론 제곱분의 4 곱하기 오메가 제곱 뮤 제곱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이 되고요. 이거는 2분의 뮤 입실론 오메가 제곱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약분이 되고 그다음 뮤 제곱 약분이 되고 오메가 어, 오메가 입실론분의 2 시그마 2 시그마 잠깐만요. 시그마 이게 뭔가 계산이 조금 이분이 빠졌었네요. 여기 이분이 빠졌었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이상하더라. 이거 없네요. 차가 없고 잠깐만요. 계산이 뭐가 잘못됐어, 여기? 이 알파 제곱분의 이 알파, 이 알파, 이 알파분의 오메가 제곱 시그마 오메가 제곱으로 되고, 네? 2 곱하기, 아니, 2분의 오메가 제곱 시그마 알파 제곱에 2분의 되고, 오메가 제곱, 6 입실론, 플러스 2, 앞에 2가 되죠. 마이너스 4의 b 플러스 4의 b니까, 앞에 2가 되죠, 이게. 근데 계산 좀 이상하네. 2, 오메가 제곱에, 음, 이게 아닌데. 음, 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음, 제가, 그거 달라서, 제가 다시 볼게요, 한번. 요거는 맞죠, 여러분, 그죠? 그,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 이 알파 베타는 오메가 뮤 시그마, 여기 베타는, 요 베타 2알파 분해되니까, 아, 여기 틀렸네. 여기 4알파도 이게, 그죠? 4알파 제곱분해. 여기 2알파분의 1이니까 4알파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뮤 제곱, 시그마 제곱이 베타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요 부분이. 여기 틀렸네. 틀렸고, 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여기, 여기 분모가 4가 되는 거죠. 4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1이 되고, 이게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제곱, 4ABC,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4분의, 여기 4분의 1다, 그죠? 4분의 5가 제곱, 미제곱, 시그마 제곱이고, 4분의 5가 4성, 미제곱, 입선 제곱이고, 하나가 틀리면 계속 이렇게 틀린다니까요. 2분의 오메가 제곱 뮤 입실론이 되고, 새로 쓰기 낫겠다. 헷갈리니까 새로 쓸게요, 이렇게. 음,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다 뒤에 얘기하게 달라서, 여기서, 밖으로 뺄 때, 뭐를 빼느냐. 2분의, 2분의, 뮤 입실론, 오메가
제곱을 뺄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4분의 u 제곱 입실론 제곱의 오메가 4세니까 1 더하기 얘가 1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하고 4분의 오메가 제곱 u 제곱 시그마 제곱은 4분의 u 제곱 입실론 제곱 오메가 4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u 입실론의 2분의 1이 됩니다. 요거는 2분의 오메가 제곱 u 입실론의 루트에 1 플러스 4 약분되고요. 오메가 제곱 약분되고, 그다음 u 제곱 약분되고, 그럼 이것은 오메가 입실론 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에 2분의 오메가 제곱 u 입실론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제 이 제곱이니까요. 루트 오메가 루트 2분의 u 입실론으로 묶어주고 여기에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 분의 시그마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2분의 1이다. 아이고 어렵다 그죠?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알파 주어져서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알파 양수가 됐는데 앞에서 2의 마이너스 알파 g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g가 증가하면 알파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기장이 그 약간의 컨덕티비티가 있는 그런 매질에 들어가면 요 길이만큼 거리가 늘어날 때 2의 마이너스 알파 g만큼 어테뉴에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례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알파 크면 클수록 빨리 감소되겠죠. 알파가 크면 빨리 감소되니까 여기서 보면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빨리 감소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빨리 감소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 감쇄 지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ttenuation constant라고 하고 이게 attenuation constant입니다. 그럼 베타는 앞에서 뭐냐면 여기 보면 J 베타 C니까 얘는 이제 허수니까 얘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베타 값은 그냥 이 전파 진행할 때 파장이라든가 요 반복되는 비율에 관한 어떤 계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 베타도 기왕해서 알파를 구했으니까 다음 시간을 위해서 베타도 구해보면 베타는 2 알파분의 오메가 뮤 시그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파를 넣어주면 되죠. 이거는 2분의 오메가 뮤 시그마로 하고요. 알파분의 1이니까 이거를 오메가의 루트 2분의 뮤 입실론으로 하고 1 하고 1 루트의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 시그마의 제곱 마이너스 1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승이다. 다른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베타는 이렇게 두 입실론 알파분의 돼 있으니까 요거는 약분이 되고요. 그다음 요거는 루트 보면 이제 2 루트 2 입실론의 시그마의 루트 뮤다. 그러니까 뮤가 2분의 1성 위에 올라가 있고 입실론이 밑에 들어가 있고 2분의 1이 안에 들어가 있고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제 똑같은 걸 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루트의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 시그마의 제곱 플러스 1 전체의 2분의 1 해주고 그다음 밑에 분모에다가 곱을 해주면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의 시그마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걸 곱을 한 거죠. 여기에 그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 분의 시그마의 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2분의 1승을 곱을 한 겁니다. 분자 분모에다가. 그건 알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인 거를 여기 양쪽 해주고 위에 분자를 구분해주는 거거든요. 아이고, 무섭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떨어지고, 이 앞에 거 생각해 보면, 시그마 루트 뮤 루트 2 입실론에다가 얘를 이제 해주면, 시그마 제곱에 오메가 제곱에 입실론 제곱이다. 라고 이제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게 무슨, 여기 이게 빠졌구나. 여기 2분의 1승 돼야 되죠. 2분의 1승이니까, 이게 빠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에 그 개수만, 요거 개수를, 이제 앞에 개수만 이렇게 해보면, 오메가에, 어, 시그마 약분되고, 어, 루트 2, 2분의 뮤 실론. 이렇게 될 겁니다. 똑같죠? 이거죠? 이 오메가 2 루트 입실론은 이 앞에 똑같습니다. 교과적으로 보면 그 베타는 이제 이렇게 되죠. 오메가의 루트 2분의 뮤 입실론의 루트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의 시그마의 제곱 플러스 1의 2분의 1승이다. 라는 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요 개수를 보니까 지금 어, 출발을 그 출발을 처음에 이 막설 방정식의 그 시간의 텀을 이렇게 하모닉 펑션으로 생각해서 얘를 이제 요 매질을 약간 시그마가 0이 아닌 경우, 약간 전기가 흐르는 경우, 전류가 흐르는 소금물이라든가 약간의 금속 안도 똑같죠, 그죠? 이게 했을 때, 이걸 했을 때 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커플된 식을 풀어보니까 이런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고 여기 감마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했을 때 이렇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감마 G로 G에 의존하는 걸 되고 이 감마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알파 이 감마에 프로퍼게이션 컨스턴트로 되어 있는데 즉 매질 속에 전기장 자기장 어떻게 진행하는가 라는 걸 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감마가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되어 있으면 이 허수부는 이제 이거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함수고 요 실수부는 앰플리튜드가 줄어드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감마의 실수 파트를 특별히 어테뉴에이션 팩터, 어테뉴에이션 컨스턴트를 해서 줄어드는 파트인데 이 퍼펙트 컨스턴트에 이제 이 어테뉴 컨스턴트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결과적 보면 이 매질의 유전율, 이 매질의 투자율, 이 매질의 전기 전도도 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 어테뉴에이션 컨스턴트에서 줄어드는 율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살짝 하나 제가 보고 맞추려고 그러는데 보면 요게 이제 이게 줄어드는 율이구나 생각해 보면 시그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전기 전도도 높을수록 얘가 커집니다. 보는 것처럼 전기 전도도 높을수록 얘가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전파는 잘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쭉 들어가면서 쭉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충분히 전기 전도가 높으면 요거를 1 플러스 오메가 입실론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데요. 충분히 높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가 오메가 루트 2분의 뮤 입실론이 되고요. 이 오메가 입실론 분의 시그마인데 요거를 그냥 밖으로 빠져나와서 오메가 입실론 분의 시그마. 제 얘기는 시그마가 오메가 입실론보다 충분히 큰 경우 그러니까 이게 1보다 충분히 큰 경우라면 1을 빼고 제곱의 2분의 1승이 그대로 나오고 얘가 충분히 크니까 마이너스 1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루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알파로 근사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래 되는 거죠. 알파 값이 뭐에 근사되냐면 여기서 입실론은 날아가고요. 이렇게 날아가고 뮤 시그마 분의 오메가 2분의 이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이제 알파란 값이 이런 값을 되는데요. 이 오메가 뮤 시그마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보면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의 2분의 1승에 비례해서 이 어테뉴에이션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g로 이 전자기파가 쭉 떨어지게 되는데요. 원래 전자기파 세기에 대해서 E의 마이너스 1성이 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크면 클수록 원래 인텐시티가 줄어들 거잖아요. 그죠? 줄어드는데 요 값이 이제 충분히 전기 전도가 높을 때 이제 이게 그 값인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충분히 거리가 크면 얘가 요거에 반비례해서 커진다는 얘기고 이 반비호 길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스킨 뎁스라고 그럽니다. 이 알파분의 1을 우리가 스킨 뎁스라고 그래서 이 전자기파가 이 통과하는 깊이란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시그마의 마이너스 2분의 1성, 또 오메가 크면 클수록 또 짧게 잘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주파수 높으면 높을수록 전도 높은 곳에 잘 못 들어가고 하는 관계에 있어서 오늘 제가 잠깐 얘기한 부분은 그 웨이브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했었고 걔가 이런 내재소에 들어갈 때 약간 로스가 있는 그런 재료에 들어갈 때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개념이 조금 쉽진 않죠, 여러분, 그죠?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그 전자기파 이런 뭐 할 때 뭐 잠수함과 잠수함 사이에 통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수함은 소금물 속에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로 이 무전기에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또 엘리베이터 속에 들어있을 때 휴대폰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그 금속으로 둘러싸이는데 그 금속이 전기 전도도가 되게 높거든요. 높으니까 안에 감시에 대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차별한다 그랬을 때 금속으로 쫙 둘러싸면 걔가 뚫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진행이 안 되는 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현상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은 제가 그, 어디 출장을 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다음에는 9시에 여기 오지 말고 여기 온라인으로 보도록 합시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